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날을 알리는 이 전단을 통해 어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를 어른보다 더 높게 대접하십시오. 결코 윽박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항상 칭찬해 가면서 기르십시오. 안녕하세요. 동요로 만나는 세상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린이 운동을 하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을 생각해보며 동시낭송으로 동요로 만나는 세상 출발하겠습니다. 물새 방정환 자고 나도 또 바다 내일도 바다 푸른 물결 위에만 쓸쓸히 도는 가엾은 물새는 어디서 자나 끝도 없는 바다를 다니는 배의 바람맞이 돈머리를 집으로 알고 엄마 없는 물새는 따라다녀요. 어린이날을 만드시고 어린이 운동을 하셨던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동시 물새였습니다. 네, 이 시를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네, 나라를 잃은 서름이 좀 담겨있는 동시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이 동시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1927년에 발표한 동시인데요.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님께서 멜로디를 붙이셔서 1929년에 발행된 정순철 선생님의 동시집 갈리필이 악보집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옥천 출신의 동요 작곡가 정순철 선생님께서 방정환 선생님의 동시에 동요 작곡을 하신 것이 한 5곡 정도로 기록에 남아 있는데요. 늙은 잠자리, 네, 늙은 잠자리, 네, 나뭇잎배, 나뭇잎배, 네, 같은 제목의 나뭇잎배가 또 있어요. 네, 네 맞아요. 물새, 눈 등이 있습니다. 네, 나뭇잎배 노래가 두 곡이었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네, 제목은 같은데 동시에 내용은 다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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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우리 정순철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 녹음도 하고, 그렇죠. 네, 청주 KBS 방송 녹화를 한 그 나뭇잎배, 네, 뭐 제목은 같지만 노랫말과 또 멜로디도 서로 달라요. 네, 다르죠. 네, 네. 그래서 이 곡 두 곡 하고 늙은 잠자리, 물새, 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내일 어린이날이잖아요. 네. 네. 서울 능동과 어린이대공원에서 개최되는 그 색동회 행사에 이 노래가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저희 아이들이 참석을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네. 작년에는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 행사 네. 우리 어린이 합창단이 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되게 뜻깊고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박수도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런 행사 기억이 남네요. 올해 못 그렇죠. 가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뭐 올해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청주 KBS 방송으로 우리 아이들 노래가 방송되니까 네. 방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은 1922년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한 것과 또 그 이듬해 1923년
5월 1일 조선 소년운동협회에서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을 기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이 되는 해예요. 네네 맞아요. 또 내년에는 한국 동요의 역사가 100주년이 되는 그런 뜻깊은 해를 또 맞이합니다. 그러니까요. 아 처음에는 어린이날이 5월 1일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언제 5월 5일로 바뀌게 됐을까요? 전 세계가 지정한 그 노동절이라고 5월 1일 날 되어 있잖아요. 네네네. 네, 5월 1일이 메이데이라고 하는데요. 음. 그 날짜와 겹쳐서 1928년부터 5월 첫째 주 일요일로 변경하였는데요. 그 변경된 어린이날이 1937년까지 유지되다가 일제히 그 소년단체 해산 명령으로 중단되었었습니다. 아, 맞아요. 그러다가 어린이날 행사가 다시 시작한 것은 1946년부터인데요. 네. 1946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 5월 5일이었다고 해요. 네, 이때부터 날짜가 달라지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 5월 5일을 기념일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렇게 나라의 잃은 슬픔과 애환이 많았던 시기라 네.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들으면 좀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고 막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또 영웅 뮤지컬도 봤을 때도 맞아요.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슬픈 역사가 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견뎌내고 또 이겨내었기 때문에 네. 오늘날과 같이 발전한 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거에 방정환 선생님 또 정수철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어린이를 존중하고 또 사랑하는 문화운동을 많이 하신 것처럼 그 정신을 잊지 않고 우리가 계승하고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동요 문화를 확산하는 것 또한 그럼요. 우리의 중요한 임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입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오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아니라 어린이날 어린이날 이브. 이브인데요. 네. 오늘이 동만세를 시작한 지 벌써 70회째가 되는 날이에요. 아, 벌써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70회를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정말 동만세 칠순잔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벌써 70회라니. 70회 방송을 위해서 오늘은 동요의 현장에서 어린이 동요를 꾸준히 지도해 오신 가창 지도자 한 분을 동만세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네. 그동안 동요에 관심이 많으셨던 동만세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가창 지도자 방희정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요를 지도하는 방희정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네,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아 네. 정말 이렇게 오랜만이죠? 오랜만이고 먼 길 오신다 정말 고생 옥천에 많으셨습니다. 오니까 뵐 수 있어서 저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라디오 스튜디오에 처음으로 모셨는데 어떠세요? 이런 게 경험이 처음이라서요. 아니죠. 처음이라기보다는 좀 아주 오랜만인데 네. 일단 동요를 이렇게 라디오에서 다뤄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그런 곳에 제가 초대돼서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오늘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오늘 정말 엄청 바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70회 특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제가 우리 기꺼이 네. 너무 좋았어요. 오는 길도 너무 그쵸. 좋았고 여행 온 것 같은 기분 너무 날씨도 좋았어요, 좋았고, 다행히. 네. 네, 또 제가 또 평상시에 좋아하는 두 분을 스튜디오에 뵈서 더더욱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동만세를 위해 시간을 특별하게 내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창 지도자 방희정 선생님과 함께 동요로 만나는 세상을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많이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기대 만땅이실 것 같은데 네. 먼저 동요 한 곡 듣고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김종영 작사, 조원경 작곡, 말의 향기, 포이초 중단단 노래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예예예 고개 숙인 너희 상처럼 겸손한 말을 듣고
김종령 작사, 조원경 작곡, 말의 향기, 포이초 중창단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가 실황이네요,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뭐 박수 소리도 나고. 오늘은 방희정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어린이 중창팀의 노래 이야기와 어린이 놀이 지도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의 향기는 2012년 KBS 창작 동요 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곡인데요. 이 노래를 부른 포이초 중창단을 지도하신 선생님이 바로 방희정 선생님이시죠? 네네. 제가 2012년도에 포이초등학교 친구들을 데리고 바로 앞에 계신 조원경 선생님의 작곡으로 네. 좋은 곡 덕분에 저희가 나갈 수 있었죠. 네. 그때 몇 명의 아이들이 노래 불렀죠? 네, 그때 이름을 다 말해도 말할까요? 괜찮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도 언급이 된 친구로 아는데 네. 김채원, 네. 박소연, 이윤재, 정유나, 김예은, 윤원희, 최영환, 유서희, 송가람 네. 이렇게 9명 친구들이 네. 불렀어요.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 지금 네. 저도 적으면서 네. 이런 걸 외우고 있다니 저도 저한테 놀랐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교 이상의 친구들이거든요. 오.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다 함께했어요. 네네. 그럼 또 혹시 모두 같은 학교 어린이들인가요? 네, 이 친구들은 포이초등학교 중창단인데 음. 제가 노래 잘하는 아이들을 뽑은 게 아니라 학교에마다 방과후가 있잖아요. 맞아요. 같이 그냥 방과후 동요 교실에 왔던 친구들을 제가 데리고 KBS라는 그런 큰 곳에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도 대단했고 그러니까요. 아이들도 대단했고 조원경 선생님의 곡이 훌륭했고 그래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칭찬까지. 네. 저희 지난 동만세 방송에서 노래 부른 어린이들 중에 아이돌 가수가 된 어린이가 있다고 소개를 했었어요. 그 산증인이신 선생님께서 오늘 나오셨으니까 자세히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네. 이렇게 보니까 제가 나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봐요. 아니 왜 30살밖에 안 되셨잖아요, 아직. 아직도 저는 제 나이를 모르는데 이렇게 아이들 나이가 나오면 자꾸 맞아요. 제가 좀 우울하게 되긴 하는데 저는 그 김채연 어린이가 지금 어디 그룹에 있는 거죠? 르세라핌. 네, 원래 이 김채연 친구가 한림예고 포이초에서 저랑 노래를 했다가 한림예고 한림예고 출신이에요. 네, 한림예고를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그 프로듀스 40이라는 오디션 프로가 있었잖아요. 네네네네. 거기서 12명 안에 들은 거예요. 네, 저도 그때 노력을 많이 했죠. 투표를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맞아요, 투표까지 맞아요. 많이 도와주고. 해주고 그래서 12명 안에 들어서 아이즈원이라는 그룹에 이제 먼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이즈원으로 활동하다가 지금은 르세라핌이라는 그룹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던 아이들 중에 네. 또 이렇게 공인 활동,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가 또 있나요? 이런 아주 유명한 친구 중에는 이제 그 채원이 조금 이전에 EXID라는 그룹이 또 있어요. 네, 알죠. 거기에 있는 한이, 위 아래 한이 유명하잖아요. 네, 친구가 한이도 그렇고 르세라핌 채원이도 이렇게 KBS 둘 다 KBS 창작동요대, 다른 창작동요대, 그다음에 누가 잘하나 이런 데서 동요 활동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진짜 동요를 접한 친구들이 정말 네. 잘 됐어요, 그죠? 그리고 어릴 때는 김혜인이라고 네, 이름이었는데 지금 그렇죠. 혜인이라는 또 헤이디라는 가수로 가수가 또 있죠. 활동하고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거, 맞아요. 명성황후, 뮤지컬 애니, 뭐 킹키부츠 유명 뮤지컬에서 동요를 열심히 부른 친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혜인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토크쇼도 많이 출연했었어요. 네, 네, 한이도 네, 네. 마찬가지고 맞아요. 토크쇼에 네, 네, 많이 네. 출연했었습니다. 네, KBS 안녕하세요 이런 데도 많이 나오고 네. 지금도 제주도에서 가수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렇게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앞으로 쭉쭉 나올 거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곡 들어볼게요. 이번에 준비된 곡은 이승헌 작사, 류정식 작곡, 사랑의 마음으로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귀 기울이고 눈을 감아보세요. 어디선가 들리는 노랫소리 아름답지요.
이승원 작사, 유정식 작곡, 사랑의 마음으로 해맑은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이 노래 부른 아이들을 방희정 선생님한테 명단을 제가 받았습니다. 네. 사공빈, 임수빈, 손장병, 임윤지, 이다정, 김재원, 사공민 이렇게 7명의 어린이들이 불렀어요. 이 노래는 2002년 제3회 성남시 전국 창작동요제 대상을 수상한 곡입니다. 역시 아이들 노래소리가 너무 예뻐요. 네. 방희정 선생님은 아이들 노래 이렇게 지도를 다니시잖아요. 네. 이렇게 다년간 하셨는데 어떤 계기로 왜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 지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원래는 유치원 교사였어요. 유치원 교사였는데 조금 특이한 유치원을 다녔어요. 회사 내에 있는 유치원을 다녔는데 직장 보유. 예, 거기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실 때 어쩌다가 저한테 결혼식 축가를 맡기신 거였어요. 그래서 제 유치원 친구들 데리고 결혼식 축가를 부르게 됐는데 좀 반응이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어머님들도 하객들도 다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전문 중창단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좀 재밌어서 대회도 한번 나가봤는데 또 성과도 또 좋은 거예요.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KBS에서 열려라 동요세상이 생겼어요. 그때 열려라 동요 생겨서 생긴다는 말을 듣고 1회 오디션에 저희 애들을 데려가지고 갔죠. 그래서 KBS 전월에 제가 실렸어요.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사진도 찍고 막 그 열려라 동요세상 소개하면서 저도 이제 소개가 됐었죠. 그래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어느 날 동요 지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가르치고 계셨어요. 근데 그 이전에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별명이 동요 여왕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고등학교 음악 시간 50분 동안 저 혼자서 노래를 동요로 리사이트를 벌린 적이 있었어요. 원래 그래서- 그렇게 좀 관심 많으셨군요. 네, 그래서 별명이 워낙 또 동요 여왕이었고 동요를 되게 좋아했고 네, 보기와 다르게 아주 순수하게 동요 퀸이셨군요. 퀸. 너무 좋아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직업으로 동요 지도자가 돼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 기본적으로 또 피아노도 어렸을 때부터 하셨잖아요. 네, 제가 어렸을 때 피아노 성악을 네. 많이 해가지고 네 그랬죠. 원래는 항상 목소리도 아름다운 예쁜 미성이었다고 네. 그렇게 전설로 믿겨지지가 않으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때그 이수만 씨가 하는 네. 프로가 있었어요. 네. 학교 찾아다니는. 네, 맞아요. 거기서도 또 제가 또 동요를 불렀죠. 그래서 이수만 씨가 저를 또 그 라디오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때 좀 친하게 좀 지내시지. 그때 많이 친했죠. SM 이렇게 그래서 대표신데. 그러니까 그 바로 직전까지 네, 여러 번 초대해 주셔가지고 네, 그 라디오 프로에 제가 많이 나갔었어요. 그랬군요. 그걸 오늘 갖고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 참.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인연이 생기나 네, 봐요. 네, 네. 그렇죠. 저는 한 번도 직업으로 하려는 생각은 없었는데 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이걸 즐겁게 하시다 네, 보니까 하고 이렇게 된 있더라고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또 즐겁게 하시더라도 이제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좀 어려운 점 지도하실 때 힘든 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힘든 적도 없고 어려운 적도 없는데 다만 제 목소리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저는 24시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아이들이 바쁘니까 조금밖에 못 가르쳐 주는 거.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좀 공연이 겹치거나 할 때 하는 그런 어려움 말고는 정말 한 번도 어려운 적은 없었어요. 아, 진짜. 그렇군요. 즐겁게 즐겁게 하시니까. 이만했어요. 그렇지. 그럼 이 노래는 사랑으로라는 노래가 류정식 선생님의 곡이잖아요. 네네. 근데 선생님 또 류정식 선생님 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네. 행사 때. 네네. 네. 그 선생님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요? 네, 저는 류정식 선생님이랑 이은정 선생님이랑 정말 운이 좋게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면 류정 선생님은 제가 아까 이제 유치원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간 곳이 포이초등학교였어요. 근데 포이초등학교에는 교내대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교내대가 있어서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참여를 했는데 그때 포이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류정식 선생님이셨어요. 아, 그랬군요. 어느 날 갔는데 너무너무 멋진 선생님이 피아노를 너무 잘 치시는 거여서 사실은 결혼 전이셨는데 제가 홀딱 반해가지고 네, 어떻게 좀 잘 될까 했는데 결혼을 바로 다음에 하셨더라고요. 썸 타보시려고 했더니 네. 그래서 류정 선생님이랑 인연이 그렇게 돼서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우연 같은 인연이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바람에 선생님도 그때 시작하셨고 저도 그때 시작해서 그런 많은 이야기. 곡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동요 음악협회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도 처음 이은정 선생님도 처음이셨는데 우연히 만나서 거기 그냥 정말 종이 자르는 이런 일 하다가 선생님이 인연이 돼가지고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노래 지도할 때 지금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지도도 오랫동안 하셨는데 나만의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한 가지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갑자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동요 지도자가 됐잖아요. 네. 저의 가장 큰 저만의 노하우라기보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게 있었다면 제가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어느 누구보다 제가 동요를 좋아했어요. 네. 정말 1인자라고 해도 자신 있을 만큼 좋아하는 마음은 예, 제가 아주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을 만큼 많았거든요. 그게 제일 큰 재산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요를 좋아하는 마음과 너무 이거는 그냥 막연한 대답일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근데 그게 정말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동요 좋아하는 마음과 어린이를 지금도 제가 가르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놀거든요. 네. 저는 감사하죠. 애들이랑 재밌게 놀았는데 대회도 나가고 솔직히 돈도 벌고 네. 하니까 맞아요. 예,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두 개가 저한테 제일 크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쨌든 성악이랑 피아노는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일반적으로 했었던 재능이 있으셨던 거예요. 재능이라기 달란트를 또 갖고 계시니까 또 그렇게 가르칠 없진 수 않았던 것 있었겠죠. 같고요. 네. 없진 않았었던 것 같고 그 좋아하는 마음과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과 그렇죠. 네 댄스도 그리고 잘하시잖아요. 댄스. 댄스? 네, 그래서 안무 댄스까지. 동작도 직접 만드시는데 네. 네, 옛날과 지금을 좀 비교해서 안무 동작 만드실 때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글쎄 요즘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케이팝 같은 걸 좋아하다 맞아요. 보니 맞아요. 저도 한두 개 정도는 네, 유행하는 네, 댄스를 조금 이제 넣고 네. 네, 또 다행히 제가 또 춤을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 나이트도 많이 춤도 갔었던 잘 것 추시잖아요. 같고. 네, 이 그래요? 몸에 네, 제가 춤추고 목격을 노래하고요. 좀 했거든요. 아 제가. 진짜요? 네. 아 전 아직 목격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이고 댄서들 뺨치게 댄스 그래요? 하십니다. 언제 한번 네. 선생님 또 저한테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는 또 좋았던 점이 다른 선생님들은 가르치시고 반주자는 또 따로 맞아요, 맞아요. 있으시고 또 안무하시는 분은 따로 있으신데 저는 이제 그 모든 걸 다 제가 할 수 있는 데서 호흡이 또 잘 맞으니까 그래서 또 좋은 성과를 많이 내지 않았을까. 그러면 네. 중창팀 지금 막 지도하신 선생님들 네.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한테 안무 꿀팁 뭐 하나 이렇게 알려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오래 해보니까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너무 안무에 욕심을 내면 노래가 죽어요. 그렇죠. 일단 그럴 수도 노래를 살릴 수 있는 곳만 네, 그냥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 여기는 정말 노래에 도움이 되겠다. 포인트 안무. 네. 그래서 어쩔 때 투머치는 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과한 거는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해서 맞아요, 맞아요. 차라리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른 다음에 정말 어색하고 마지막에. 조금 뭔가 아쉽다는 부분만 넣어야지.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래를 살릴 네. 수 있는 포인트 곳만. 안무. 네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노래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은 근데 선생님들 너무 과안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맞아. 노래가 잘 안 들린다든지 아니면 원래 그 느낌이 있죠. 그쵸. 느낌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좀 퇴색된다든지 그런 게 있어요. 네. 포인트 요즘 좀 안무를 약간 안무 전쟁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창작동에서 나가면. 네, 맞아요. 노래에 더 중점을 둬야죠. 네네. 네, 좋은 꿀팁입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가창 지도자들께서 계시다면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포인트 안무 중요합니다. 노래에 좀 신경 쓰세요. 아 근데 저도 네. 다 경험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저도 또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막 안무를 많이 너무 많이 해보셨으니까. 해서 예, 노래가 조금 잘 흔들리고. 안 돼. 그래서 요즘은 제가 직접 겪은 거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2005년 KBS 창작동요 대회에서 발표된 곡입니다. 박후락 작사, 김신혜 작곡, 햇살 이야기, 이다정, 이한나 두 어린이 노래입니다. 떨림 달림 몰래 내려와 온 세상 밝혀주는 햇살 어둠이 숨겨놓은 햇살들을 곱게
박후락 작사, 김신혜 작곡, 햇살 이야기, 이다정, 이한나 두 명이 노래했습니다. 참 따뜻한 노래예요. 네, 이 노래에는 또 어떤 동요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아, 네. 이 노래는 2005년도에 이제 KBS 창작동요에 나갔었던 노래고요. 네. 지금 들으셨던 것도 그때 실황이에요. 실황이에요. 네. 네. 아까 말의 향기도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 실황에 뭔가 생생한 걸 전해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다른 더 잘 부른 친구들도 그렇겠죠. 있지만 일부러 좀 이걸 들려드리고 싶어서 나왔었고 요 두 친구는 이제 포이초등학교 이 친구들도 아까 말한 그 말의 향기보다는 조금 선배. 네. 님들이고 같은 학교 친구인데 이 두 친구가 여기저기서 노래도 많이 불렀었고요. 네. 근데 이 노래 KBS 창작동에 갔을 때 리허설을 했는데 리허설을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랑 김 선생님이 둘 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둘이 눈이 리허설이 마주쳤어요? 끝나자마자 울고 있더라고요. 오. 저도 그렇게 딱 그런데 쳐다봤는데 저도 눈물이 있지. 김 눈물이 있지. 예, 근데 뭐 그냥 우수상으로 그치긴 했는데 근데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리허설 때. 근데 지금은 실황인데 실황보다 리허설을 그걸 좀 갖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구나. 정말 그때 현장감이 노래- 더 네, 있었군요. 네네네. 네. 곡도 너무 좋았고 또 마음이 잘 맞는 친구가 부르다 보니 네. 가사도 더? 곡도 따뜻하고 아이들 마음도 따뜻하고 그래서 그랬구나. 굉장히 감동스러웠었어요. 네. 우리 동만세에 네. 그 작곡가 김신 선생님도 초대했었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래, 그 네. 김신혜 선생님과는 또 어떤 인연이 있으셨을까요? 또 여기도 또 되게 희한한 감사한 우연이었는데 네. 어느 대회를 나갔었는데 김시 선생님이 조카를 그 친구도 남현지라고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굉장히 똑똑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 조은경 선생님과도 인연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대회를 데리고 오셨다가 또 저도 또 대회를 나갔는데 그래서 조카를 또 저한테 이렇게 맡기시고 아. 또 그러면서 조카와 곡을 함께 맡기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에 소방동요제가 있었는데 소방동요제에 나가실 곡을 주시면서 우리 조카랑 같이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해서 해맑은 아이들이 또 남윤지 친구랑 같이 소방동요제 같이 나갔죠. 네. 그랬구나. 방희정 선생님은 뭐 해맑은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뭐 포이초 중창단도 지도하셨고 또 이천의 서희 중창단도 지도하셨죠. 맞아요. 네네네. 네. 서해중창단은 이제 동요문화협회에서 동요박물관을 이천에다가 지으면서 거기서 이제 동요박물관을 지으면서 동요 강좌도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동요 가르치는 걸 좋아하니까 서울에서 이천을 10년이 넘게 지금. 아유 오랜 동안 우리 네. 우리 선생님 서울에서 옥천을 네, 그러니까요. 옥천 네. 이천. 네, 네, 네. 저희가 또 조은경 선생님이랑 평상시에도 맞아요. 굉장히 친하게 맞아요. 지내는데 천을 좋아했나 봐요. 옥천 이천. 네, 경기도 이천의 동요는 또 사단법인 한국동요문화협회가 가창 지도자 파견을 좀 했습니다. 네, 인력 지원을 하면서 또 동요의 보급과 행사가 활성화되었는데요. 경기도 이천시가 동요의 도시로 뿌리 내려지게 된 것에 방희정 선생님의 역할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10년을 다니셨다고 아까 얘기 들었는데요. 네. 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도 네. 10년 다 되셨어요. 우리 다 동요하는 사람들은 저는 이천에서 상 받았는데 상 아직 못 받으셨죠? 상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 저는 이천에서 시장님이 상 주셨습니다. 옥천 군수님이 이 방송을 들으실까 네. 모르겠는데. 곧 받으셨어요. 네, 선생님 아직도 서희 중창단 지도하고 계시나요? 그럼요. 네. 네. 보람이 있고 작년에 서희 친구들이랑 같이 유럽에도 가서 빈소년 합창단도 만나고 왔고 맞아요. 네. 그때 얘기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있고 뭐 시장님 뭐 취임식 때도 노래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어요. 활동들이 많죠. 네. 또 옥천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짝짝꿍 동요제 참여도 많이 하셨죠? 제가 저도 한 4번 정도 했었던 것 같고 또 대상도 받은 적도 있고 네. 최우수상도 받은 적도 있고 네.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상 받았을 때 그때도 이미 오래된 일인데 상금을 200만 원이나 그때는, 받았어요. 네. 네. 그래서 200만 원 받고 바로 한우 집에 가서 옥천한우 맛있는 옥천한우를 먹고도 돈이 남아서 또 제주도까지 간 그런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즐거우셨겠네요. 네. 그때 아이들 많이 데리고 나오셨었나요? 네네네. 요번에는 대상이 300만 원으로 올랐는데. 대상 300만 원입니다. 몰랐네요. 네, 대상 300만 원입니다, 네. 선생님. 그때는 한우를 먹고 제주도도 갔었는데 이번에는 올해도 좀- 한우를 먹고 제주도를 네. 가고 옥천을 한 번 더 구경을 와요. 올해도 그럼요. 참가해 주시면 네, 되겠네요. 한번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또 이번에 들으실 또 곡이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동만세 청취자분들께 들려드릴 곡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이 안 좋은 목소리를 소개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이번 곡은 2006년에 제2회 평화통일 동요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던 곡인데요. 이승원 작사, 초등학생이었어요. 네, 류정식 작곡, 평화통일 자전거,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참가번호 11번 이승원 작사, 류정식 작곡, 해맑은 아이들이 부릅니다. 평화통일 자전거. 이승원 작사, 류정식 작곡, 평화통일 자전거, 해맑은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여기는 옥천 공동체 라디오 104.9MHz 동요로 만나는 세상입니다. 오늘은 동만세 제70회 방송입니다. 가창 지도자 방희정 선생님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금 들은 곡도 류정식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곡이었네요. 네, 이 노래도 류정 선생님이 작곡하신 노래인데요. 이 노래에는 좀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대회 당시에 저희가 할 때 자전거 노래잖아요. 그래서 네. 자전거 바퀴를 네, 들고 나갔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진짜 수 없는 바퀴를요? 아니요. 소품으로 가짜 이제 소품으로. 판으로 네. 자전거. 네. 근데 여기서 못 보여드리는 게 조금 아쉬운데 제가 아주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었던 거예요. 네. 맨 처음에는 그냥 자전거 바퀴였거든요. 네. 자전거 바퀴를 두 개를 들고 이쪽에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 들고 부르다가 그거를 뒤집으면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북한 이쪽은 남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게 1절 2절 이게 두 번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1절은 무사히 잘했어요. 처음에 이제 바퀴를 들고 갔다가 이제 앞바퀴는 북한, 뒷바퀴는 남한 할 때 뒷바퀴는 남한. 돌리면 아, 예, 지도가 예, 딱 그때 지도가 이제 딱 지도가 나와야 되는 거죠. 되는데. 그러다가 지도가 이제 합쳐지는 딱 만나는 거죠. 음. 이쪽에 있었다가. 네. 그래서 정말 통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굿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1절은 무사히 넘어갔는데 2절에 내려놓고 한 번을 더 드는데 이쪽 친구가 잘못 들었어. 제일 처음에 바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모르고 모르고 지도 지도가 부분이 벌써 나왔구나. 큰일 났다. 왜냐면 이제 그 뒷친구는 그걸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근데 큰일 났다. 저거 돌리면 지금도 틀렸는데 이따가 지도가 안 되면 그게 더 큰일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부르면서도 그걸 이렇게 봤나 봐요. 그래서 안 돌리고 그냥 옆으로 센스가 있었네요. 갖고 왔어요. 네.
그러더니 역시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더라고요. 맞아요. 또 그래서 그 덕분에 아주 잘 순발력이 넘어갔던. 있었군요. 네, 네. 그랬습니다. 원래 순발력 있어야 네, 돼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정말 저한테 드림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똑똑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재밌게 네. 초등학교 생활을 마칠 수 있었어요. 아, 그 노래도 참 재밌게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 듣기에도. 네. 실황인데도 저 정도면은 네. 아주 잘 부른 거죠. 그러게요. 선생님께서는 또 이렇게 팀 연습만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지도를 모두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좀 다른 선생님들, 다른 팀과는 다르게 다른 팀들은 정기적으로 모여서 연습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르치다가 뭐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해쳐 모여. 네. 그런 식으로 하는 좀 특이한 방식인데 더 집중도 잘 되고 또 시간도 많이 이렇게 투자 안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들 지도할 때 참 재미있게 지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니까 네. 제가 재밌으니까 그냥 아이들도 재미있는 것 같고 뭐 좀 그냥 노래만 계속 한다기보다는 이제 아이들 공부에 관한 이야기도 좀 하고 네 그리고 좀 아이들이랑 제가 잘 놀아요. 네. 네, 선생님 또 놀이공원도 재밌게 많이 해주시잖아요, 가고, 아이들을. 놀이공원도 많이 가고 심지어 뭐 사우나도 이 가고. 선생님 자체가 굉장히 네. 가족 익사이팅합니다. 네. 아, 네. 액티브해서 네. 선생님이 활동적이시고 아이들도 막 재밌게 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자라난 친구들도 부모님이랑 여행 간 것보다 저랑 간 게 더 많다고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노래가 잘 되지 않았을까? 네. 그렇죠. 노래보다도 선생님이랑 노는 게 좋아서. 팀워크가 좋아서. 네. 상황이 좋아서. 네. 네. 아이들 지도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집중을 시키시나요? 주로 먹을 걸 많이 줬었던 것 같고요. 네. 먹을 먹을 것으로. 거. 네. 그랬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잠깐 쉬게 하고 친구들이 하는 거를 보게 해요. 친구들이 하는 걸 보면 집중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직접 가르치게 해요. 그 부분을 아. 네. 너라면 여기를 어떻게 가르치겠니? 네, 그러면은 또 금세 또 집중이 되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창작동요대회를 준비하려면 어쨌든 창작곡들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어떤 곡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감사하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실 전국에서 아마 창작동요제를 제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200곡이 훨씬 넘나 250곡 정도를 10년 넘게 했으니까 창작곡은 진짜 제일 많이 많이 했네요. 선생님 받아서. 예전에 저희 정순철 그 동요제에도 창작곡으로 그럼요. 출전하셨어요. 맞아요. 네. 그랬는데 그 200곡이 넘는 창작곡 중에 제가 조한경 선생님한테도 그런 적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저한테 곡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몇백 곡의 곡을 다 그냥 선생님들이 그냥 주신 거예요. 맨 처음 시작은 중학생이 곡을 이렇게 붙였는데 불러주실 분이 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불러줬는데 그게 MBC 창작동요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창작동요제 첫 시작이 감사하게도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중학생 곡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나갈 수 있게 됐고 MBC 창작동요제 나가니까 또 저를 알아보시고 선생님들이 주신 거였어요. 근데 무대에서는 아이들 노래하는 걸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반짝반짝하게 노래를 잘하면 저 아이들 누가 지도했지 하면서 그렇죠, 지도 그렇죠. 선생님께 네. 관심이 가거든요. 맞아요. 작곡가 그래서 선생님. 아마도 작곡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곡을 또 이렇게 주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너무너무 우연히 다 너무너무 우연히 그 많은 곡들이 저한테 이렇게 주셔가지고 감사한 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네, 선생님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지도를 하시고 창작동요제도 네. 많이 보내시는데 선생님 개인 취미생활 같은 건 없으세요? 개인 취미가 많죠. 개인 취미가 많은데 네, 그냥 그 개인 취미 생활도 아이들이랑 많이 해요. 네, 이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익사이팅한 그런 활동을 좋아하는데 저 혼자도 많이 하지만 친구들 운동도 좋아하고요. 이 선생님이 또 수영도 잘해요. 아. 스키도 잘 타고 못하시는 게 없네요. 그래서 저는 좀 일반 다른 동요 지도자 선생님들하고는 외모부터 맞아요, 가고, 선생님. 저 네. 목소리, 외모 그냥 근데 저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네. 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마음으로 가르치나 봐요. 네. 좋죠 뭐. 그럼 잠은 이렇게 막 익사이팅하게 하는 네. 잠은 주로 제가 몇 뭐- 시간 정도 주무세요? 우리 아이들을 저 잠은 별로 안 자요. 근데 잠은 별로 안 자는데 잠을 정말 잘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잘 자서 그래요. 잘 아. 자서 아, 몇 시간 한번 안 딱잘 자지만 때. 몇 시, 한 시간이라도 아주 그냥 잘 네, 주무시죠? 꿀잠을 자는지 좋다.
네, 일찍 일어나고 뭐 자명종이 필요 없게 아니, 조금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일어나요. 일어나서. 딱 아니 잠이 우리가 깨져서. 이제 사우나 멤버 한때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일부러 안 한 건데. 한때는 사우나 멤버라서 우리가 주로 밤에 잘 모여요. 왜냐하면 낮에는 쭉 일을 하니까. 맞아요. 바쁘시니까. 그래서 여성 전용인 그런 저도 네. 가봤었어요. 어린이 방송에서 괜찮은 거죠? 예, 이거 뭐 편한데요. 뭐 그때도 여성 전용. 보면은 아주 그냥 뭐야 잠깐 주무셔도 그냥 잠깐 자도 금방 일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 캐나다도 같이 가셨을 때도 그쵸.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동해번쩍 서해번쩍이신데 혹시 별명이 있으세요? 별명이요. 글쎄요, 동해번쩍 서해번쩍과는 상관은 없는데 제가 방씨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를 방구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것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옛날에는 제가- 동요 퀸이었는데 네. 동요 여왕, 그렇죠. 동요 여왕이었는데. 여왕이었죠. 그리고 제가 또 아이디도 그 동요 사이트 이런 아이디도 제가 동요 여왕이고 그래서 여왕님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제가 방씨다 트위티 보니까 아니에요? 트위티? 예? 트위티는 제가 그냥 좋아하는 게 트위티라 저는 그런데 아이들이 제가 이제 저를 방구라고 많이 친근해서 그래서 집에 예전에는 이제 유선 전화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전화하면은 엄마 누구야? 방구 선생님. 그러면 다행이죠. 방구. 진짜요? 네. 근데 여기 선생님이 약간 친숙해서. 제 노래 불렀던 친구 중에 사공빈이라는 아주 유명한 친구가 있어요. 정말 예쁘고 아주 유명하고 그렇죠. 똑똑한 예,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아주 예의 바른 친구인데 그 동생이 또 사공민이에요. 아까 예. 같이 사공민이 뭐 얘기하다가 엄마 방구가 뭐 이랬대요. 그랬더니 사공민이 너는 방구가 뭐니? 그래서 얘가 또 제대로 된 말을 하려나 보다. 방구 선생님이지.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아주 똑똑한 김재원이라는 친구는 저한테 편지를 썼는데 방구깨 이런 적도 있었고. 방구깨. 예. 방구깨. 방구가 그냥 그렇군요. 제일 대표적인 별명이었나 봐요. 재밌는 홍길동 이렇게 서해번쩍 동해번쩍 하시니까 홍길동 방길동 아니면 그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방길순 아니세요? 네, 방길순. 많이. 제가 또 생일이 3월 1일이에요. 네, 그래서 또 유관순 유관순.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자, 곡 한 곡 또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005년 제8회 EBS 고운 노래 발표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인데 함께 듣겠습니다. 김원겸 작사, 이은정 작곡, 풍뎅이 맴맴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똥말나무 숲 풍뎅이 멀리 가고 싶어서 시원한 바람 타고 도시로 놀러 왔대요. 어리 수경 실컷 타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라. 유리벽에 부딪혀만 훅 떨어졌대요. 아이쿠 어지러워 아이쿠 어지러워 안에 보고 누워 맴맴 붕붕 풍뎅아 꼬마 풍뎅아 정신 차리고 일어나 숲으로 날아가거라. 똥말나무 숲 풍뎅이 멀리 가고 싶어서 시원한 바람 타고 도시로 놀러 왔대요. 어리 수경 실컷 타고 빌딩 안으로 들어가라. 유리벽에 부딪혀만 훅 떨어졌대요. 아이쿠 어지러워 안에 보고 누워 맴맴 붕붕 풍뎅아 꼬마 풍뎅아 정신 차리고 일어나 숲으로 날아가거라. 김원겸 작사, 이은정 작곡, 풍뎅이 맴맴 해맑은 아이들 노래였습니다. 노래 참 재밌네요. 네. 해맑은 아이들은 이은정 선생님 곡도 많이 불렀죠. 그쵸. 우리 옥천으로 떠나요라는 곡도 있어요. 이은정 선생님 곡 중에. 네.
네. 우리 정수철 짝짝꿍 어린이들이 옥천 공연에서 많이 불렀습니다. 이 곡이 그때 짝짝꿍 동요제에 네. 창작곡으로 출품하신 곡이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도 받으시고. 네,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은정 선생님께 특별히 부탁을 드렸죠. 네. 그래서 가산점 받으신 걸로 네. 생각해요. 네. 네. 조금선 수상했어요. 네. 창작동요대 많이 참가하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창작동요가 있으실까요? 글쎄 제가 뭐 어떻게 하나만 꼽기는 아이들과 선생님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하나만 꼽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의 첫 시작인 MBC 창작동요제 2002년 네. MBC 창작동요제가 저도 시작이었고 네. 그때 또 아마 제 생각에는 MBC 창작동요제를 나간 최연소 친구가 아닐까 싶어요. 1학년 당시 1학년이었던 네. 김재원 친구가 그렇군요. 생일 선물이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작곡가도 중학생 친구였고 네. 그래서 또 그때는 또 멀리 춘천에 가서 했었어요. MBC 실황 생방송이었고 예, 그래서 좀 생각이 좀 나긴 합니다. 그러네요. 등교대회 출전하면서 뭐 실수도 아찔했던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아까 그때 지도 네, 아까 같은 네, 경우 그런 순간도 있었고 또 KBS 누가 잘하나 열렬한 동요세상일 때 나갔는데 막 그날따라 길이 막혀가지고 정말 마음 졸이고. 네 그냥 무대에 이렇게 정말 도착하자마자 바로 무대에 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숨도 못 돌리고. 네네 맞아요. 네. 얼마나 네, 가슴이 아찔아찔했죠. 정말 달려가서 바로 맞아요, 마이크 잡고 네. 이번에 들으실 곡은 2016년도 성남 박태현 전국 창작동요제에서 발표된 곡인데 12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네요. 듣고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엄다솜 작사, 정보영 작곡 12살의 꿈 이재원 노래입니다. 지금 내 나이 12살 아직 작고 꿈도 많아요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가족만큼 친구도 소중해요 지금 내 나이 12살 어리지만 잘하고 있어요 비밀이 많아지기도 하고 생각에 잠길 때도 있죠 사랑이 필요하지만 혼자 일어설 힘 있어요 관심이 필요하지만 혼자 하고 싶은 일 많아요 지켜봐 주세요 12살의 마음 응원해 주세요 12살의 꿈을 지금 내 나이 12살 아직 작고 꿈도 많아요 마음껏 뛰어놀고 싶고 가족만큼 친구도 소중해요 지금 내 나이 12살 어리지만 잘하고 있어요 비밀이 많아지기도 하고 생각에 잠길 때도 있죠 사랑이 필요하지만 혼자 일어설 힘 있어요 관심이 필요하지만 혼자 하고 싶은 일 많아요 지켜봐 주세요 12살의 마음 응원해 주세요 12살의 꿈을 엄다솜 작사, 정보형 작곡 12살의 꿈 이재원 노래였습니다.
이 작사가 저희 동만세 애청자이신 네. 엄다솜님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엄다솜님한테 반가웠어요. 아까. 네, 저도 네. 반갑네요. 네. 네. 엄다솜님 작사고 또 유명 작곡가이신 정보영 선생님 네, 정보영 작곡하셨고 네, 네. 또 이게 12살의 꿈이잖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 12살이었던 저의 정말 찐 애제자 이재원. 이재원 양이 네. 불러줬어요. 네, 그렇군요. 선생님이 오스트라빈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거기 오스트라빈은 왜 가신 거예요? 아, 그쪽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 거기 빈소년 합창단, 네. 세계적인 빈소년 합창단 친구들도 같이 만나고 네. 수업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여행도 하고 아주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일정 중에 재밌었던 일이나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세요? 유럽 대성당을 4회 정도 공연을 했는데 세계 각국의 여행객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정말 많은 박수를 받고 네. 네, 그래서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네. 좋은 그러니까 너무 경험이었어요. 좋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올해도 계획이 있으시죠? 네, 7월에 또 이번에 이탈리아하고 또 오스트리아하고 갈 네. 예정이에요. 네. 몇 년 전에 또 저희 해맑은 아이들과 또 네. 캐나다 정순철 너무 재밌었죠? 어린이 짝짝꿍 어린이 합창단하고 진짜. 같이 너무 갔었죠. 재밌었죠. 네. 음. 너무 좋았죠. 그래요. 오늘은 방희정 선생님께서 선곡해주신 7곡 중에 7번째 곡만 지금 남겨주고 있어요. 정말요? 네, 벌써 시간이 네, 그냥 얘기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이렇게 시간이 짧죠 오늘은. 몇 번 더 불러주셔야겠네요. 1탄, 2탄, 3탄 해야겠어요. 어린이나라 이 노래 좀 듣고 또 이야기 나눌까요? 네, 이수인 작사 작곡 어린이나라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곱고 아름다운 나라 아롱다롱 무지개 나라 거짓 없고 욕심 없는 여기는 어린이나라 아름다운 노래 나라 언제나 즐거운 나라 깨끗하고 밝은 나라 여기는 어린이나라 삐릴리 삐릴리 쪼로롱 사르리 사르리 사르라 삐리릴리 쪼로롱 사르릴리 사르라 어린이나라 삐릴리 삐릴리 쪼로롱 사르리 사르리 사르라 삐리릴리 쪼로롱 사르릴리 사르라 어린이나라 곱고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무지개 나라 거짓 없고 욕심 없는 여기는 어린이나라 아름다운 노래 나라 언제나 즐거운 나라 깨끗하고 밝은 나라 여기는 어린이나라 삐릴리 삐릴리 쪼로롱 사르리 사르리 사르라 삐리릴리 쪼로롱 사르릴리 사르라 어린이나라 삐릴리 삐릴리 쪼로롱 사르리 사르리 사르라 삐리릴리 쪼로롱 사르릴리 사르라 이수인 작사 작곡 어린이나라 해맑은 아이들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파랑새 콩쿨 때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죠. 네네. 2010년도에 네. 1학년에서 6학년 멤버 쉽지 않은 멤버인데 그래서 좀 칭찬을 많이 들었고 그때 기억나요. 네. 그래서 그때가 16회 파랑새 대회였는데 16회 만에 중창이 대상을 받은 건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기억에 인상적이었고 남는 애들도 노래예요. 너무 예쁘게 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랬구나. 아, 오늘 시간이 너무 아쉽네요. 이렇게 네 듣고 싶은 얘기가 더 많은데 네, 시간이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그러게요. 네, 오늘 동반세에서는 가창 지도자 방희정 선생님을 초대해서 어린 노래 지도 또 노하우 또 창작 동요 대회 또 참여 또 동요 부르기 대회 참가 이야기 등 여러 동요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지요? 너무 시간 가는 줄 몰라서 네. 소감을 말할 것도 네, 너무 그냥 즐겁기만 했는데 네. 끝이라니 아쉽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초대 응해 주시고 먼 길을 또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오늘 방희정 선생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선생님도 좋은 시간이었죠? 그럼요. 마지막으로 동반세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살기 좋고 아름다운 옥천에서 하는 방송이라 더 아름다운 것 같고 동요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많은 청취자가 더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서울까지 조심히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올라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5월 4일 목요일,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으로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 어린이날 노래, KBS 어린이 합창단 노래로 들려드리면서 오늘 동요로 만나는 세상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전세림, 초대 손님 방희정, 동요지기 조원경, 조정하였습니다. 네, 동요로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 동행.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